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건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 진단의 최근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진단의 최근 소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오토사가 요구하는 차량 진단, 원격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BD1 UDS, 그리고 SOVD. 이 중에서 OBD1 UDS는 2027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토사가 요구하는 차량 진단을 살펴볼게요. 오토사의 영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사가 도입되면서부터 많은 업체들이 개발 프로세스와 툴체인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는 데이터 정리 프로세스 부분이 많이 변화가 두드러졌죠. 데이터 정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모델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ECU extraction, 그리고 데이터 디스크립션. 이 데이터 디스크립션이 완성이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의 개발 과정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과정이라면 소스 코드를 개발한다거나 혹은 시험을 한다거나 혹은 검증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모델링으로부터 여러 개의 ECU가 뽑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각각의 ECU 익스트랙션이 나오게 되면 그 ECU 익스트랙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ECU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데이터에는 OEM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ECU 전용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협력사 전용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정립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 과정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이런 과정을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단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토사가 나오게 되면서 진단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 인터페이스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면 진단 인터페이스는 크게 보면 진단기와 ECU 사이에서의 진단 통신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토사가 요구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ODX를 이용을 해서 다이그노스틱 테스터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던가 덱스트를 이용을 해서 ECU의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수 있다라던가 ECU 익스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ECU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하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든가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들을 오토사 측에서는 사용을 하고 ECU와 진단기의 어떤 파라미터나 데이터들을 설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세 가지의 파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툴 체인으로 구현이 되는데 벡터의 캔들러 스튜디오는 이 텍스트와 ODX를 익스포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와 ODX를 익스포트함으로써 ECU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거나 진단기의 어떤 테스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데 자동화된 방식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캔들러 스튜디오가 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캔들러 스튜디오는 OEM 진단 사양에 기반한 ECU의 진단 사양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ECU와 진단 테스터의 통신 파라미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와 ODX를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벡터는 프리비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비전과 캔들러 스튜디오가 오토사의 진단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캔들러 스튜디오는 텍스트와
ODX를 익스포트 할 수가 있고, 프리비전은 ECU, extract를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비전은 시스템 모델링 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노스틱 오브젝트와 ECU extract를 위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캔델라 스튜디오는 진단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노스틱 베이직 소프트웨어와 테스터의 테스트 파라미터를 위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툴입니다. 벡터는 또한 다빈치 컨피그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빈치 컨피그레이터는 이 텍스트와 ECU 사이에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ECU 익스트랙트를 받아들여서 ECU의 진단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거기에 캔델라 스튜디오와 프리비전 사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게끔 벡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시스템 모델링을 하면서 다이어그노스틱 리콰이어먼트를 정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이어그노스틱 리콰이어먼트 관련된 정보라든가 혹은 다이어그노스틱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시스템 모델링 단계부터 받아내 가지고 캔델라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OEM이 가지고 있는 사양과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더 정확해지고 자동화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정비소를 가장 쉬운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비소에는 진단을 하는 전문가가 상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온라인을 들여다보면 온라인은 진단 전문가와 비진단 전문가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 전문가는 원격지에 있는 차량을 실시간적으로 진단을 해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의 영역을 정비소까지 확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진단 전문가가 비진단 전문가가 있는 정비소를 연결을 해서 정비소에 들어온 차량을 업데이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비소에 있는 엔지니어는 차량의 최신 정보에 접하는 것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데, 차량 관련된 전문가가 아직 정비소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 차량의 고장 원인을 알아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특징을 데이터 취급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두 개를 특징 짓고 또 온라인의 특징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먼저 데이터를 보면 동일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동일한 데이터를 재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용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고, 보안키, 압축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파일, 즉 헥사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파일들,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용도에 맞춰가지고 재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관점에서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정비소에도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정비소에 있는 엔지니어가 차량을 직접 진단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OBD-on UD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BD-on UDS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먼저 들여다볼 것인데요. 최근에 OBD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노스 아메리카, 유럽, 차이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 여러 지역에서 OBD를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양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사양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OBD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준들이 증가를 하고 표준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OBD가 과거에는 엔진 이슈만 사용이 됐다 그러면 최근에는 배기와 관련된 다른 많은 이슈들이 OBD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OBD1 UDS 같은 경우에는 OBD2나 eOBD를 기반으로 좀 더 확장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OBD1 UDS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이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BD를 사용하고 있는 이슈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보자고 하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엔진 컨트롤러나 혹은 파워트레인 관련된 이슈나 이런 쪽 이슈들에 대해서 OBD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 전동화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이슈들이 OBD를 장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기 규제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BD1 UDS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는 더 강한 이미션 모니터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션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DTC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단과 모니터링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OBD1 UDS를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UDS 프로토콜이 OBD 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미 WWH OBD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WH OBD 같은 경우에는 그 헤비듀티 유로 6 차량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OBD1 UDS는 UDS의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UDS가 온보드 다이그노스틱스나 아니면은 인핸스드 다이그노스틱스의 어떤 통합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OBD2와 향후에 나올 OBD1 UDS와의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OBD2가 2바이트의 DTC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OBD1 UDS는 3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C의 개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훨씬 더 늘렸습니다. OBD2 같은 경우에는 250개 정도 되는데 OBD1 UDS 같은 경우에는 500개가 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OBD2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기능을 UDS 서비스로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OBD2의 모두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향후에는 이 UDS 펑션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센티케이션이나 오소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OBD 쪽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BD2가 캔버스에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면 OBD1 UDS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 독립적입니다. OBD1 UDS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위치해 있는데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duIP를 OBD와 UDS랑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OBD2는 펑셔널 어드레싱만을 지원을 했는데 OBD on UDS는 펑셔널과 피지컬 어드레싱을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OBD on UDS의 표준이 SAE J1979-2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2027년에 OBD on UDS를 무조건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죠. 벡터의 경우에는 이 OBD on UDS를 지원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캔델라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통해 가지고 진단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만들었던 다이그노스틱스 데이터와 OBD on UDS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을 현재 캔델라 스튜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캔델라 스튜디오가 만든 데이터를 텍스트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 텍스트를 가지고 다빈치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ECU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캔델라 스튜디오는 CDD와 ODX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캐노 옵션 디바를 통해서 ECU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할 수가 있죠. 또 벡터의 인디고를 통해서 캔델라 스튜디오가 만들어낸 CDD 또는 PDX를 통해 가지고 ECU 또는 차량의 진단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툴체인과 개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캔델라 스튜디오를 먼저 좀 들여다보면 기존에는 캔델라 스튜디오가 두 개를 따로따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OBD 프로토콜과 UDS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한 개의 다이그노스틱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OBD on UDS와 일반적인 다이그노스틱 데이터 사양을 통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터페이스, 서비스,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보통 파워트레인 영역 쪽에서는 OBD on UDS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애프터 세일즈 정비하는 목적으로는 일반적인 다이그노스틱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OBD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CAN, OBD on UDS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애프터 세일즈 영역에서는 duIP나 CAN이나 CANFD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 개의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통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캔델라 스튜디오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 소스 코드를 만드는 벡터의 마이크로사 쪽을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사는 진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인 DCM, DEM, FIM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OBD2를 비롯한 OBD on UD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CM 같은 경우에는 OBD 스캔 툴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 프로세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DEM 같은 경우에는 DTC 관련된 pending, confirmed, permanent 이라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 freeze frame 쪽도 처리를 하고 있고 monitor readiness calculation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IUMPR calculation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onitor activity counter calculation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FIM 같은 경우에는 IUMPR 락킹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OBD 프로토콜 프로세싱 관점에서 마이크로사의 역할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이 OBD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사 영역이 있는데 OBD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프로토콜과 구분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사가 제공하고 있는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인 DCM, DEM, FIM 같은 경우에는 OBD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C는 테스터기를 의미를 하는데 이 테스터기가 기존의 ECU에 이게 ECU 부분인데 ECU에
OBD 클래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OBD on UDS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벡터의 마이크로사는 OBD on UDS의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단의 검증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벡터가 OBD on UDS를 지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너 옵션 디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디바 같은 경우에는 OBD 펑셔널리티를 빌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를 사용을 해보시면 빌트인 OBD on UDS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고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진단 데이터 부분과 그 다음에 OBD 부분이 OBD on UDS라고 하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쓰는 걸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CDD 내에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바 같은 경우에는 OEM 스페시픽 테스트 부분은 일반적인 CDD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기능을 좀 분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OBD on UDS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의 범위가 이미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빌트인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진단 테스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에서는 인디고를 통해서 OBD on UD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고도 OBD 기능을 빌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를 열어보면 OBD에 관련된 기능 창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된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통해 가지고 진단 데이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를 보면은 일반 진단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창과 OB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창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디고는 리모트 기능을 제공하는 인디고 리모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리모트는 리모트 기능을 통해서 진단을 해본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SOV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VD는 Service Oriented Vehicle Diagnostics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SOVD가 기존의 UDS 진단과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현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현 배경을 보면 ECU가 고성능화가 됐지요. 이거를 HPC라고 하는데 고성능화가 되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범위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진단을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진단까지 확장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UDS 외에 다른 메커니즘을 진단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령 HPC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로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HPC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SOVD 진단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진단했던 범위는 데이터 액세스나 DTC,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HPC 관련 기능들인 로깅, 그다음에 트레이싱, access to system information, dynamic discovery of content 이런 것들이 진단 범위로 더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SOVD가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논의되고 있고 어느 정도 툴에 구현되고 있는 SOVD의 특징을 보면 IT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HTTP나 REST, JSON, OAuth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쌈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금 SOVD를 개발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쌈에서만 SOVD는 API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오토사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SOVD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상태라기보다는 쓰임새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SOVD 파트와
in-vehicle SOVD, UDS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OVD 테스트는 차량 바깥에 있는 것이고요. 차량 내부에 SOVD 서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OVD 서버는 고성능 ECU이기 때문에 내부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SOVD 서버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진단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SOVD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SOVD가. 근데 차량에는 SOVD를 지원하는 ECU뿐만 아니라 기존의 클래식 ECU들도 반드시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클래식 ECU는 UDS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SOVD to UDS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UDS 인터페이스를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SOVD의 표준화 작업을 들여다보면 21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표준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개의 업체 중에는 벡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벡터는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에 관해 가지고 프로토타입 구현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일정표를 보면은 2022년 6월에 릴리즈 1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SOVD 활동은 2019년 9월에 킥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API 1.0이 2021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은 2022년 6월 달에 릴리즈 1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단의 최근 소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